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정지까지로 해서 어, 소송 절차상에 취소소송 절차상에서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주요하게 끝난 거예요. 이제 행정소송 심리와 입증 책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서브 182페이지의 행정소송의 심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잘 읽어보시고 약술이 가능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183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만 짧잖아요. 약술할 준비를 해두시는 걸로 나머지는 패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은 역시 장쾌하죠. 패스.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기준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 문제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준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기판력, 기속력 이 내용들은 이 위에 적어드렸는데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우리 교재 188페이지부터 시작되고요. 이 내용은 기준시, 처추변, 기판력, 기속력 그리고 소송물 여기까지가 내용상 서로 다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망타전하지 않으면 빠져나간 중간 보스들이 자꾸 조직을 재건해요. 얘네들은 한꺼번에 일망타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우리 그 서브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걸 잘 익혀주세요. 기준시, 처추변, 기판력, 기속력, 소송물 연계해서 지금 같이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기준시부터 소송물까지는 긴장을 해주세요. 기준시부터 소송물까지는 한꺼번에 일망타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키스톤 그림을 지었군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비계에다 잘 쌓아 오셨는데 맨 마지막에 키스톤을 올려 나와야 아치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 아치를 이제 공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눌러놓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뭐 아치 얘기가 나와서 뭐 로마형 아치와 고딕형 아치가 있잖아요. 뾰족한 아치 이게 더 나중에 나온 거죠.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부재를 더 적게 쓸 수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무슨 벽돌이나 돌 같은 거 쌓아서 스티로폼 잘라서 이런 거 만들어 보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겠죠. 엄마를 존경하겠죠. 이걸 하나를 올려놓으면 이론상 서로 무게가 전달되면서 땅만 강력하게 누르고 이 구조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론상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정확하게 옆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옆으로 벌어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노트르담 대성당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고딕성당은 왜 고딕성당 옆에서 보시면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크다란 중앙 첨탑이 있고요. 쭉 길게 나온 홀이 있고요. 대개는 그 옆에도 약간 십자가 모양처럼 부속실 같은 걸 만들고 여기가 이 단면이 이렇게 뾰족한 아치거든요. 아치는 옆으로 힘을 받는다 그랬었잖아요. 이 옆에 갈빗대처럼 뭘 돌로 많이 쌓아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노틀담 대성당,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쾰른 대성당, 온갖 대성당들은 그런데 이게 옆으로 밀어내는 힘을 막기 위해서 맞춰두는 거예요. 앞으로 뭐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를 쌓아서 만들 때 옆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여기에다가는 책 같은 걸 쌓아놔야 된다라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꺼번에 쭉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고개도 돌리고 심호흡도 한번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달려든다라는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판단의 기준시부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기판력, 기성력, 소송물. 여기는 조금씩 공부하고 하루 쉬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한꺼번에 쫙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 처분이요. 적극적 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시,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부 처분에 관해서는 특수 논의가 있기 때문이죠. 적극적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위법 판단 기준시, 여기서 공부할 내용들은 전체가 밑밥입니다. 기판력, 기성력, 처추변 이 위에 있는 일망타진 대상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 기준시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문제되는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처분이 발령 당시 위법했습니다. 나에 대한 징집, 징병, 과세 처분 위법했어요. 그래서 발끈,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발령 이후에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위법하던 게 안 위법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런 과세를, 뭐 예전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한도액이 원래 6억 원으로 됐었다가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과세 처분이 위법했어요. 내 재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많은 세금을 얻어맞았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나 정도의 재산이면 그 정도 세금을 걷어가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취소소송 제기했던 게 이게 나는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럴 때 중요한 게 기준시입니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이길 거예요. 하지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나는 질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어느 때를 기준 시점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위법에서 적법으로 변경되었다. 그랬으면 만약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원고한테 가혹하죠. 난 이길 수 있었는데, 뭐 행정부나 법원이나 다 국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더더욱 억울할 텐데요. 나는 이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법이 뚝딱뚝딱 법이 바뀌더니 나는 지게 된 거예요. 원고에 가혹하죠. 반대의 경우 분명히 적법해서 참나 이런 걸 왜 다퉈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서 위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행정청에게 좀 허탈해지겠죠.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의 사실 및 법률 상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판결시설은 판결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예요. 판결시설이 소송제도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정확하게는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데 이게 판결시라는 뜻이랑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는, 원고 피고가 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판사님들 얼굴 못 봐요. 그냥 지금까지 끝, 자료 수집 끝.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사님들끼리 모여서 혼자서 고독하게 모여서 뭐 평의를 하거나 혼자서 고독하게 생각을 하거나 할 뿐, 당사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증거조사하거나 그런 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변론 종결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당사자가 끼어들 수 있는 시점으로서는 판결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는 뜻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판결시란 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시설은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처분시설은요, 취소소송 본질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이다. 민사소송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판결시설은 취소소송은 당사자 권리구제가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행정소송은 주관소송,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소송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처분시설이 다수설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취소소송은 철저한 주관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식 제도와는 달리 꽁세이유 됐다, 프랑스의 이제 참사원, 국사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그냥 국가 내 자존심상 내 일을 내가 똑바로 안 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왜 도자기 도공들이 아니 사갈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냥 그거 주시라는데 돈 다 치르겠다는데 아니 난 자존심상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도자기 깨버리잖아요. 그런 게 행정의 적법성 통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너무 한쪽에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국가인 내가 띨띨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 위법성이 섞여 들어가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 적법하게 행정을 진행하겠어, 수행하겠어.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처분시설은. 권력 분립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만약에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사정 변경,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을 법원이 하는 거겠네요. 새로운 법 사건에 의하면은 너한테는 세금을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세금 거둔 게 이상해. 돌려줘. 라는 판단을 왜 법원이 합니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은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하는 일은 행정청이 한 일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또한 법원이 감독 행정청 그러니까 사무관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을 하잖아요. 야, 너 일 똑바로 안 해? 그걸 왜 법원이 하느냐고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권력분립상 사법부는 행정청이 해야만 하는 행정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 상급 감독관청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응해서 최초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죠. 말을 기억해 보세요.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감독 행정청의 역할을 하는 건 셈이 되므로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안 되는 거냐면 판결시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분립에 관해서 쓰여 있는 얘기는 판결시설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시설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처분권주의는 빨간색으로 적어드렸는데 정하준 교수님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반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딱히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라서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계시도 않는 정하준 교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간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좀 뭐 쓰시면 상관은 없겠으나 사실 이게 진짜 근거가 될지는 좀 미심쩍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노무사뿐만 아니라 행정법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수험 교재에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정하준 교수님 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단 적어는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시면 활용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당사자는 소송물을 특정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판단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가 정한다고 했잖아요. 당사자가 자 공장 설립 허가 거부 처분 또는 나에 대한 징집 처분 뭐라도 좋습니다. 나에 대한 징집 처분을 해보죠. 징집 처분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하다는 것을 판단한 다음 나에 대한 징집 처분을 취소해줘. 이게 소송물이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대립하는 두 학설은 공통 전제 하에서 논거를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랬었느냐면 소송물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게 소송물이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요. 소송물의 정의를요. 처분시설에 맞게 가공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옳은 근거가 되려면은 자기의 파당,
처분시설을 주장하는 그 파당 안에서만 타당한 주장이 돼버려요. 순환 논리인 거죠. 처분시설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처분시설이 맞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게 소송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송물은 처분시설을 기준으로 한 위법성인데 법원이 판결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배다. 중립적인 근거를 쓴 게 아니잖아요. 뭐 이해가 가시면 활용을 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잊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처분권주의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처분시설은 뭐 침익 처분을, 다시요, 처분시설에 따른 고유한 곤란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지점들이요. 원고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침익 처분,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나 증명 처분 같은 것들이 위법했어요. 나중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적법해졌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지게 생겼어요. 처분시설이죠. 그럼 반대 경우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하거나 당사자가 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꾀할 수 있다.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판결시설은 뭐 소송비용 감면의 방식으로 인근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위헌판단 기준시를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어차피 같은 색깔로는 이렇게만 해드렸으니까, 처분시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가 취소성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서 권력 분립, 그러니까 법원이 감독 행정청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서 권력 분립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판결시설은요, 당사자 권리 구제가 취소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권력 분립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제도의 인정 취지에 맞춰서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충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위법판단 기준시에 대해서도 만약에 약술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례 논점을 나왔을 경우에 배점이 클 경우에는 절충설을 써야 풍부하게 내용을 채울 수가 있어요.